안녕하십니까. 건강의 법칙입니다. 얼마 전이 입춘이었죠. 그렇지만 아직 겨울 추위가 물러갔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좀 풀렸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는 게 요즘엔 어떤 병이든 계절을 가리지 않고 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 감기만 하더라도요. 겨울에 잘 걸릴 것 같지만 여름 감기가 더 독하고요. 네. 식중독도 여름에 걸릴 것 같지만 의외로 겨울에 많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겨울에 음식이 좀 안 상하겠지 생각했다가는 큰일 나는 게요. 네. 이 겨울철 식중독이 추위보다 더 독하고 춥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겨울철 식중독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식중독하면 음식물이 상하기 쉬운 여름철에만 걸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매년 겨울철이면 다중이용시설인 집단급식소와 음식점을 통해 식중독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죠. 실제 얼마 전 식품의약안전처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중 약 44%는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겨울철 평균 식중독 환자의 49%가량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겨울철에도 식중독이 여전한 이유는 개인 위생관리에 소홀해진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추울 때 기승을 부리는 노로바이러스 때문인데요. 추위보다 더 독한 겨울철 식중독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 예전에 그 배가 좀 아플 때 네. 할머니들이 제 배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내 손이 약손이다 그런 거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그럼 정말 한결 낫고 그랬습니다. 네, 그것도 배가 조금 아플 때만 좀 효과가 네.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겨울철 식중독은 좀 다릅니다. 한번 걸리면 정말 아파요. 네, 그러니까 식중독은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과 전문의 윤철 선생님, 그리고 건강의 법칙 주치 김문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화면에서도 나왔는데요, 교수님. 이 겨울철이라고 해서 정말 식중독을 안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글쎄 말입니다. 겨울철 식중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한 해는 무려 88%가 증가가 됐다 그럽니다. 저온에서도 성장하고 증식이 가능한 바이러스나 식중독의 원인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겨울철에도 개인 위생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전국적으로 식중독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네. 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식중독하면 음식 때문에 탈이 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음식 때문입니까? 네, 이제 먼저 식중독의 이제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중독이라는 것은 이제 음식에 포함된 이제 미생물이라든지 미생물에서 만들어진 독소에 의해서 유발되는 신체 변화, 즉 일련의 증후군을 말하는데요. 크게 이제 원인을 살펴보면 네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균이라든지 세균에서 만들어진 독소에서 유발되는 세균성 식중독. 두 번째로 바이러스에서 유발되는 바이러스성 식중독.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자연에 존재하는 동물성 독이라든지 식물성 독에 의해서 유발되는 자연독 식중독. 그리고 네 번째로 화학물질에서 유발되는 화학성 식중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세균성 식중독은 이제 주로 이제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이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이제 차고 건조한 겨울철에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감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네. 감기도 바이러스 때문이잖아요. 식중독도 바이러스 때문인지는 정말 몰랐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방금 이제 여름에는 세균성 식중독이고 겨울에는 바이러스성 식중독에 걸린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두 개에 좀 큰 차이점이 있나요? 큰 맥락에서는 이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식중독의 증상은 이제 구토, 발열, 복통, 설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세균성 식중독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세균이 직접 장점막을 침범하는 이제 세균성 식중독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발열이라든지 복통이 특히 심하고 그리고 혈성 성사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말하던 이제 세균성 이질이라고 네. 표현한 게 이제 이 범위에 포함이 되고요. 바이러스성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특성상 아주 소량에 의해서도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 간의 접촉에 의해서 이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염이 된다고요? 그럼 이게 전염이 어떻게 감기처럼 빠릅니까? 어떻습니까, 교수님? 빠르죠. 이제 사실 바이러스는 세균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세균은 하나의 생명체잖아요. 예. 바이러스는 이 생물체와 무생물체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세포 안에 침투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숙주세포를 이용해서 자기가 마구마구 증식을 하죠. 마구마구 증식해서 사람 몸 밖으로 나와서 또 전염을 전파시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이게 세포 밖에 있을 때는 하나의 무생물체, 하나의 결정체로 존재합니다. 세포 핵이 없고 자기가 대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생물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숙주세포는 세포 안에 침투됐을 때는 그 세포의 효소를 이용해서 마구마구 증식하고 자기 유전 정보를 증식시켜서 나쁜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증식시켜서 또 전파를 시키니까 어떻게 보면 또 생명체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세균하고는 엄연히 다른 것이죠. 네. 기본적으로 음식을 뭐 어느 정도 익혀서 먹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음식을 익혀서 먹는 방법은 이제 효과적으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부 이제 음식, 즉 이제 세균에서 만들어진 독소가 포함되어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독소는 보통 열에 굉장히 이렇게 취약하지가 않고 열을 가열을 한다 하더라도 독소가 이제 없어지지가 잘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음식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식중독에 걸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음식을 가열해서는 먹는 방법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중심부까지 완전히 가열해서 드셔야지 일단은 식중독 예방에 효과가 있고요. 또 이제 특히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85도 이상 그리고 1분 이상 가열을 해야만 노로바이러스가 죽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냉장고가 실제 변기보다도 세균이 더 많다고 합니다. 교수님, 예. 뭐 세균이 냉장고에서 좀 빨리 번식을 하는 건가요? 냉장고도 따지고 보면 굉장히 어둡고 습한 환경이에요. 네. 그 이제 보는 미생물학적으로 세균 증식이 정지되는 온도가 마이너스 25도라 그럽니다. 예. 그 냉장고 우리 냉동실이 마이너스 18도 이하 정도 되니까 충분히 정식이 멈췄거나 정식이 하고 있을 수 있고, 또 냉장고는 5도씨 이하잖아요. 그래 아까 윤철 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냉장고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꼭 유통기간을 지켜라. 냉장고에 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미국 보건환경단체입니다. 국립위생재단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 활동하는 유명한 의학자입니다. 주방이야말로 온갖 세균의 직결체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가 주방이 항상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를 해라. 그렇지 못하면은 주방이야말로 세균의 직결지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냉장고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 역시 정기적으로 소독, 청소 깨끗이 하고 유통기한을 지켜서 신선한 음식이 신선할 때까지만 보관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세균의 직결지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이 방송 보시고 냉장고 청소하시는 주부님들도 많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한 주부가 죽 전문점에서 게살죽을 사와서 아이에게 먹였는데 그 아이가 식중독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게 게살죽, 해산물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뭐 최근 죽 전문점이 많이 생겨서 이제 먹다 남은 죽을 집으로 이제 가져가서 재포장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해산물이 들어가 있는 죽은 조금 변질 시간이 조금 빨리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이제 죽 같은 경우에는 쌀이라든지 찹쌀 같은 곡류가 일단 곡류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죽을 먹다가 보면 아무래도 침과 섞이게 됩니다. 이 침은 이제 이 곡류 그리고 탄수화물, 이 곡류를 분해시키는 이제 성분이 있는데요. 이 침과 그리고 이제 죽이 이제 오래 섞여져 있는 게는 자연 산화 과정을 좀 빨리 촉진시켜서 이제 부패가 조금 빨라진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집으로 이제 재포장해서 죽을 가져가기 전에 꼭 이제 재가열 살균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고요. 또 집에 가져가서 냉장 보관을 하시고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이제 장기간 보관하게 된다 그러면 밀폐 용기에 보관해서 냉동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뭐 최대한 빨리 먹는 게 제일 중요하겠군요.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건강 상식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궁금증 뭔가요? 네, 오늘 첫 번째는요. 다 같이 먹어도 혼자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는데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적이 있어요. 다 같이 회식하고 저만 식중독 걸린 적 걸렸는데 있었어요. 얼마나 억울했는지요. 자, 이게 정말 가능한지 시민들의 생각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름철 못지않게 겨울철에도 식중독에 노출의 위험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 예. 혹시 식중독에 걸려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예, 있어요. 언제? 아, 칼국수에 있는 해물 그거 먹고. 예, 예.
그거 드시고서 예. 그 어떤 증상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두드레기 나오고 뭐 이렇게 네. 예. 몸에 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병원 갔죠. 바로 병원 가서 예. 음식을 다 같이 먹어도 혼자만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오! 예.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근데 저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걸까요? 조금 더 왜 그때 제가 임신 초기여서 약간 좀 예민한 상태에서 조금 더 예민했던 것 같아요. 다른 식구들 다 괜찮았거든요. 예. 개개인의 몸 상태에 예.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다. 예. 음식을 다 같이 먹는데도 혼자만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O. 기본적인 손 씻는 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네. 개인 이제 같이 먹어도 네. 걸리지 않을까. 아무리 그 균이 있더라도 몸 상태 괜찮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좀 설사 한두 번 하고 마는데 네. 완전 헬스케줄 정도로 하루에 몇 번씩 설사하는 거 보니까 평소 몸 관리가 좀 안 돼 있지 않았을까. 음식을 다 같이 먹어도 혼자만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O. 몸 상태 좋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균이 들어와도 네. 좀 신체에서 그걸 저항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좀 보면 한 10명이 있는데 9명은 건강하고 1명이 좀 나쁘면 네. 별거 아닌 거 먹었는 거에도 그 사람은 식중독 걸릴 수 있죠. 음식 먹으면서도 한 번씩 걸리기도 했었어. 그럴 네. 때는 몸에서 어떤 증상이 일어나던가요? 일단 배가 많이 아프고 그다음에 설사하고 네. 좀 구역질 나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 같이 음식을 먹어도 네. 혼자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면역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다 같이 뭐 10명이서 뭐 여럿이서 음식을 먹었을 때 혼자만 식중독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럴 경우가 개인 차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라면 먹고요. 네. 그 액상 스프인 라면 네네. 그거 먹고 한번 혼이 난 적이 있어요. 어떻든가요? 증상이나 뭐 구토하고요. 네. 막 결국은 병원에 입원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입원까지요. 네. 병원에서는 뭐 어떻게 하라고 처방을 내려주는 건가요? 뭐 링거 맞고 그냥 굶는 거죠. 네. 음식을 하고. 네. 여럿이서 음식을 먹어도 혼자만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O. 각자의 어떤 그 컨디션이나 네. 또 이제 약한 부분들 체질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음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네. 많네요. 자,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 같이 먹어도 나 혼자 식중독에 걸릴 수 있으면 O 아니면 X. 정답은 뭔가요? 예, 옵니다. O예요. 다 예. 맞추셨어요? 네. 예, 보통 뭐 진료실에서도 많이 이제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방금 방송에 나오신 분들을 다 이렇게 대부분 다 오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식중독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공격적인 인자와 방어적인 인자로 구성이 됩니다. 네. 먼저 공격적인 인자라면 이제 미생물의 양이라든지 독소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같은 음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조금 많이 드신 분들이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방어적인 인자를 설명을 들 수가 있는데요. 방어적인 인자는 이제 독소라든지 미생물에 대한 인체의 면역력이라든지 저항력을 나타냅니다. 결국 이제 같은 음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 독소라든지 미생물의 저항력이 크다 그러면 일단은 그 식중독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죠. 예. 제가 많이 먹었거나 면역력이 약해서 네. 이런 경우가 잘 걸리시나 발생하는군요. 자, 다음 궁금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설사가 심하면 금식이 좋다입니다. 예, 그러게요. 식중독으로 장염이 심해지면 뭐 굶는 게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시민들의 생각부터 들어보죠. 설사가 심하면 금식을 하는 것이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예. O. 예. 아무래도 이렇게 설사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몸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걸 하는데 완전 금식이라기보다는 보리차나 이런 거를 좀 먹으면서 완전 이렇게 음식을 아예 전혀 안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물 종류를 좀 먹다가 좀 회복이 되면 뭐 약간 미음이라든지 먹는 그런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설사가 심하면 금식을 하는 것이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X.
그래도 금식보단 죽이나 이렇게 먹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맞으면 틀리면 X. 하나, 둘, X. 셋. X. 설사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네. 오히려 그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 설사가 된 건데 네.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뭐 죽이라든지 먹어서 몸을 빨리 회복시켜야지 설사 났다고 무조건 그러면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져가지고 네 영양 부족 뭐 영양 상태 나빠져서 오히려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어서 설사한다고 안 먹은 건 아니죠. 하나, 둘, 셋. 그 소화가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네. 저도 얼마 전에도 배탈이 좀 심하게 난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도 병원 갔을 때도 좀 되도록이면 이제 금식을 하고 일단은 좀 더 상황 지켜보고 이렇게 병원에서도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두 끼라도 좀 안 먹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가 심하면 금식을 하는 것이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오. 계속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또 계속된 설사를 인해서 너무 힘들고 사람이 지치게 되니까 아예 금식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시민분들의 의견은 조금 나뉘었습니다. 이 설사가 심하면 금식이 좋다.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O인가요, X인가요? 예, X입니다. 네. 왜 잠깐 머뭇거리시죠? 뭐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식중독에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구토, 설사 이런 게 동반이 돼서 실제로 음식을 드시고 싶어도 못 먹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금식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설사, 구토 때문에 뭐 이제 들어온 양이 없는데 이제 금식을 하게 되면 이제 탈수 에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급성 심부전이라든지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금식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는데 금식보다는 차라리 이제 보리차라든지 이온 음료 이런 생수 등 이제 전해질 음료를 충분히 드셔서 이제 수분이라든지 전해질을 보충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다음에 드실 수 있다 그러면 죽이나 미염을 이제 소량씩 섭취하시는 것이 이제 소장 점막의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저희가 설사 심할 때 보통 지사제 많이 먹거든요. 교수님, 지사제는 먹으면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렇습니다. 이제 일반인들 또 식중독 진단은 누구나 다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식중독이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 식중독에 물론 이제 설사가 동반되죠. 복통, 뭐 심하면 구토까지 또 10가지 동반될 수 있는데 이것을 병원 가서 정확한 원인 진단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개는 이제 바이러스성 이런 식중독이라든가 또 포도상주균에 의한 그 독소에 의한 또 중독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대개는 2, 3일이면 저절로 좋아지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은 열이 동반되느냐 안 되느냐. 열이 동반되거나 된다 이러면 반드시 병원 가셔야 돼요. 대개는 심각한 식중독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 전염병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반드시 원인균을 동정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식중독은 이렇습니다. 대개는 이제 우리 오늘 주제인 어떤 독성 물질이 원인이 되거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원인이 될 때는 그 독성 물질이 좀 빠져나가게 내버려 둬야 돼요. 단 만성적으로 우리가 과민성 대장 증상이 설사 형태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장 운동이 잘못되어 있거나 또 어떤 약이 원인이 돼서 설사가 만성적으로 나온다 이럴 때는 지사제를 드셔주는 게 좋아요. 이 이외에는 함부로 대중요법, 민간요법이라 이래서 병원 가지 않고 그런 요법을 쓰는 거는 자칫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설사에 어떤 순기능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해봤습니다. 다 같이 먹어도 나 혼자 식중독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요. 또 설사가 심해도 죽이나 이런 수분 섭취,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식중독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러스 대표적으로 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겨울철에 유행하는 이제 식중독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이제 주로 소아에서 이제 많이 생기는 로타 바이러스와 그리고 전 연령에서 이제 발생하신 노로 바이러스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네, 둘 다 뭐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인데 방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로타바이러스는 소아들에게서 좀 나타난다 하셨는데 어린아이들이 그럼 좀 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5세 이하의 한 95%에서 이제 발생한다고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비교적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특히 이제 3개월에서 이제 1년 미만의 이제 영아들에서도 이제 한 65% 이상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이유는 이제 면역력 결핍에서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신생아라든지 태어난 애들은 이제 면역체가 발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동 면역이라고 하는데 엄마로부터 이제 면역 물질을 물려받아가지고 한 6개월 정도는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3개월 정도 되면 이제 그런 면역 물질이 이제 조금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 시기부터 이제 외부 병원균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감염이 쉽게 일어나는 시기가 되겠죠. 네, 뭐 아이들이 정말 한 번쯤은 다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 감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뭐 주된 감염 경로는 결국 이제 분변에서 배출된 이제 바이러스 입자가 이제 입으로 들어오는 이제 감염 경로를 취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뭐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음식에 이제 영향을 있겠지만 이제 로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우리 놀이기구, 우리 장난감이죠. 네. 그리고 수도꼭지라든지 안 그러면 마트라든지 백화점에 있는 기저귀 교환대, 요게 이제 바이러스가 묻어 있다가 애들한테 이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병원이라든지 산후조리원 그리고 이제 우리 급식소, 놀이방, 유치원 요런 데서 이제 한 아이가 생기게 되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 갓난아기들한테 잘 걸린다고 하니까 좀 걱정인데요. 증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로타 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의 증상은 보통 이제 하루 이틀 정도의 잠복기를 거치고 난 뒤에 주로 이제 감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발열이라든지 뭐 기침 콧물도 조금 나타날 수 있어서 초기에는 이제 감기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구토, 설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로타 바이러스 장염에서 가장 특징적인 소견은 물설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심할 경우에는 이제 이 물설사가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제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체표 면적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물설사가 심하게 되면 굉장히 탈수에 빠져가지고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부모님들은 이런 아기들이 이제 물설사가 많이 심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기들은 자기 증상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기가 축 처진다든지 힘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보면 감기는 왜 예방 접종을 다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뭐 이 로타 바이러스는 예방을 할 수가 있나요? 예방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로타 바이러스 아까 우리 윤 원장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물설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가슴 콜레라라고도 하죠. 네. 사실 이제 콜레라가 무서운 것은 콜레라균 때문에 죽지 않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이 증상 때문에 수분을 많이 잃는 이 설사 때문에 생명을 자칫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로타 바이러스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시게도 치료법이 없어요. 치료법이 없고 이게 생명력이 워낙 강해가지고 일반 비누로 또 예방이 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신이 개발될 수밖에 없고 예방이 최선이죠. 근데 백신이 지금 두 가지 종류인데 사람 세균을 이용하여 만든 백신이 하나 있고 이것은 이제 이해만 예방 접종을 하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동물 세균과 사람 세균을 이렇게 조합으로 만든 것은 이건 3번 접종을 해야 돼요. 2, 4, 6개월. 그다음에 2번 하는 건 2, 4개월, 2개월 간격으로. 가격은 좀 차이가 납니다만은 또 모자보건센터 같은 데를 이용하면 또 저렴한 간격으로 예방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래도 뭐 예방이 어느 정도 된다니까 로타 바이러스는 좀 안심이 되는데 노로바이러스 정체는 대체 뭡니까? 이 녀석은. 예, 먼저 노로바이러스는 이제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요. 아주 저온, 그러니까 영하 20도 이하의 온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고요. 아주 소량의 바이러스, 뭐 약 10개 정도라도 말을 하는데 소량의 바이러스에서도 이제 질환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개인 위생 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겨울철에는 또 우리 집단 실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이제 접촉이 일어서서 이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많은 바이러스입니다. 예. 근데 구체적으로 이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이 좀 앞서 저희가 말한 로타 바이러스와는 어떻게 다른지 좀 알려주시죠.
예, 조금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로타바이러스는 아까 이제 결국 뭐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먹는 음식에 의해서 이렇게 장염이 유발되기보다는 이제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많이 유발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아주 중요한 원인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즉 오염된 이제 음식이라든지 지하수 이 끓여 먹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제 감염이 될 수 있고요. 물론 노로바이러스도 사람과의 접촉 그리고 이제 우리 뭐 분변이라든지 구토에 의해 구토가 이제 공기 이 건조한 가루로 돼 있다가 우리가 흡입함으로써 이렇게 호흡기 중으로도 이제 감염되는 경우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오염된 음식물 얘기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날 것으로 생것으로 먹는 것은 꼭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됩니다. 예. 냉장고에 씻어서 넣어놨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러잖아요. 뭐 엄마 이거 씻어서 넣어놓은 거야? 그래 씻어서 그냥 먹어도 돼. 이거 큰일 납니다. 씻어서 물론 당연히 씻어서 넣어야 되고 꺼내서 먹을 때도 생으로 먹는 것은 반드시 충분히 씻어서 드셔야 되고 또 생으로 먹을 수 없는 것은 반드시 제대로 익혀서 먹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윤 원장이 이야기했듯이 이 겨울철 식중독 노로바이러스는 100도씨, 85도씨에서 1분만 끓여도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단 이제 이 얼음 속에서는 17일이 지나도 45%가 살아있더라. 이걸 잘 안다 그러면은 꼭 날 것으로 먹는 것도 깨끗이 씻으라. 예. 굴 같은 거 먹고 참 많이 걸리는데. 겨울철에 이제 이 굴이 제철이지 않습니까? 예. 굴이 많이 나오고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또 몸에 좋고 하니까 먹을 기회가 많아졌죠. 예. 먹을 기회가 많아지니까 감염의 기회도 그만큼 높은 겁니다. 주의하셔야죠. 네, 예. 정말 뭐 깨끗하게 좀 익혀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예, 뭐 일반적인 식중독 증상과는 뭐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보통 뭐 발열, 구토, 설사, 복통 이런 걸 대부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제 특징적으로 다른 식중독과 조금 감별되는 증상은 이제 다른 식중독보다는 오심, 구토 그리고 이제 두통이 조금 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실제로 식중독 환자를 한 분 만나고 왔습니다. 네. 어떤 증상이 있었고 또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아이고 지금 링거까지 맞고 계신데 어디가 아프셔서 내원하셨어요? 네, 복통이 좀 심하고 속도 메스껍고 해가지고 병원에 오게 됐어요.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이유로? 토요일쯤에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저녁 먹으려 했는데 이제 음식 냄새 맡고 하니까 배가 막 뒤틀리는 느낌도 들고 해가지고 주말까지 참다가 이제 오게 됐어요. 혹시나 그러면 뭐 음식이라든지 뭐 생활이라든지 의심이 갈 만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네, 그냥 특별히 점심은 같이 먹은 친구들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저만 그래서 이틀 전부터 시작된 그 두통과 그리고 이제 오심, 구토 그리고 설사를 주소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일단 진찰 소견상에서 일단은 심한 복통을 조금 호소하셨고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설사보다는 조금 구토가 좀 심한 양상이어서 현재 또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로바이러스로 이제 지금 준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노로바이러스 장염 환자의 복부 CT 사진인데요. 일단 뭐 무조건 노로바이러스 장염이 걸렸다고 이제 CT를 찍지는 않지만 이분은 증상이 복통이 아주 심하게 오셨기 때문에 혹시 다른 질환과 감별을 위해서 이제 CT를 찍으신 분이고 CT 결과상 이렇게 이제 우측 장 쪽으로 이제 장벽이 많이 비우되어 있는 소견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형적인 뭐 장염에 의한 일단은 복통으로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치료하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더 아프지 않으시려면 퇴원 후에도 몸 관리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많이 조심스러우시겠어요, 그렇죠? 네, 먹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제는 뭐 식사하면 배가 아프니까 당분간은 선생님 말씀대로 죽 위주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환자분 얘기를 잠시 듣고 왔는데요. 선생님 이 밖에 좀 추가로 더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예, 뭐 일단 뭐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이 걸리게 되면 보통은 48시간 이내에는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방금 환자분처럼 이렇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복통이 아주 심하다든지 뭐 설사가 너무 심해서 기력이 많이 없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병원에 오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필요적인 목적으로 뭐 수액이라든지 전해질 공급을 목적으로 이제 링거 수액을 좀 달아드리고 하고 대부분은 보통 48시간 이내에 호전되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아까 로타바이러스처럼 미리 백신을 좀 맞고 예방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교수님? 노로바이러스도? 유감스럽게도 노로바이러스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백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반가운 소식은 2012년도 노로바이러스 백신 임상 1상, 2상 시험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1상, 2상이라는 하는 것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 아니고 아직은 초보 단계의 연구가 이제 실험이 개발돼서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우리나라는 2011년도, 2012년도에 이게 거의 88%, 90% 가까이 급증하면서 국립보건원 산하에 이게 이제 공공백신연구단에서 이 백신 개발에 대한 연구가 국가 연구과제로 선정되면서 2013년부터 연구가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봐야죠.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겨울철 식중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장염이 이제 다 사라지고 난 후에 평소처럼 잘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조금 며칠은 조심해야 하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예, 가끔씩 이제 식중독 앓으신 환자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다시 배가 불편하다고 환자분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식중독을 앓게 되면 향후 한 수일 정도는 이제 위장관 기능 이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제 밥을 먹게 되면 속이 더부룩하다든지 안 그러면 가스가 많이 찬다든지 변이 무력해 본다든지 이런 증상을 호소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식중독을 앓고 난 뒤 한 2, 3일 정도는 이제 가급적 뭐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 즉 뭐 기름기 많은 음식이라든지 육류 섭취는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뭐 보통 기력 회복한다고 막 잘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좀 쭉 듣다 보니까 개인 위생 잘 지키는 게 정말 최우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개인 위생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손 씻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손은 어느 정도로 자주 씻어야 될까요? 예, 손은 가급적이면 뭐 자주 씻는 게 좋습니다. 좀 어떤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느냐면 좀 화장실 사용 후라든지 외출해서 귀가해서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뭐 실내가 됐든 실외가 됐든 식사 전에는 꼭 손을 씻는 것이 좋고요. 이제 꼭 손을 씻더라도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꼭 비누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손에 부착이 되면 단순하게 흐르는 물에 씻어가지고는 잘 협착력이 세기 때문에 잘 이제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누를 사용하되 또 비누 같은 경우에 씻을 때 거품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래야지 이제 비누에 포함되어 있는 계면 활성제 효과를 이제 최대한 이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초 이상 씻고 또 구석구석 꼼꼼하게 씻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 물이 고여져서 이렇게 씻는 것보다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씻어야지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제거에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럼 뭐 손을 좀 자주 씻는 것 외에도 위생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죠. 그게 특히 이제 애들한테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애 키우는 어머니들 애들 장난감 자주 매일 이렇게 소독하는 것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중이 이용하는 물건, 뭐 공중 화장실의 손잡이라든가 백화점 다녀오신 후에 이럴 때 아까 유 원장님 이야기한 대로 손 자주 씻는 거, 비누를 충분히 내서 손톱 밑에까지 이렇게 문지르 가면서 이렇게 쓰는 습관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냉장고, 냉동고 얼려져 있으니까 안심해도 되겠다. 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냉장고 청소하고 냉동실도 함께 꼭 청소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나라는 찌개를 같이 떠먹는 문화가 좀 있잖아요. 가족 중에 한 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걸렸다면 식사를 어떻게 좀 격리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식중독이 걸리신 분이 있다 그러면 찌개는 못 드실 것입니다. 아마. 배가 배가 아프고 그래서 뭐 격리까지는 그렇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조리 전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에 갔다 온 후라든지 외출 후에는 꼭 손을 씻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환자가 있다 그러면 화장실이라든지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꼭 소독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가 만약에 있다면 이 환자는 보통 한 2주 정도는 대변에서 바이러스가 이제 나올 수가 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는 꼭 조리 과정에는 참여 안 시키는 것이 이제 가족 간의 전염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변정택 씨 이게 가족하고 찌개도 같이 먹으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법정 전염병이 아니에요. 왜 아니겠어요? 그렇게 2, 3일 만에 저절로 좋아지는 거고 될 수 있으면 안 걸리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예방을 하자는 이야기고
이제 이건 한 2, 3일 정도 가볍게 지나갑니다. 지나가기 때문에 뭐 가족들하고 아니면은 이 격리까지 하는 거는 좀 과다한 측면이 있어요. 혹시 서러우실 또 시청자가 계실까 봐.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 그러셔도 된답니다.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 근데 가정에서는 우리 어머님들이 뭐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하시니까 뭐 얼마나 잘 하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집단 급식소예요. 네. 학교 식당 뭐 이런데요. 그렇죠. 정말 청결해야겠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세요. 그러니까 2013년도 12월 27일 그러니까 작년 말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입니다. 네. 대개 이제 이 노로바이러스 집단 발생이 학교가 사실은 이 30%가 넘어요. 3분의 1이 거의 학교 집단으로. 그다음에 음식점이 한 16%. 수학여행 가서 이제 집단 급식 11%, 군부대 4%.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집단 급식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집단 발병과 감염의 위험이 높다. 기회가 아무래도 많겠죠. 그러니까 집단 급식에 대한 국가의 지침 이 매뉴얼을 꼭 성실히 좀 잘 지켜가지고 예방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가정에서도 조심하시고요. 특히 학교 급식소, 뭐 식당 이런 많은 사람들이 식사하는 곳 조리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겨울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개인 위생 관리, 즉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만 잘한다 하더라도 식중독의 70%를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작은 실천이 건강한 생활의 밑거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철 식중독이 정말로 여름보다 더 독한 것 같은데 본인이 좀 더 청결하게 하고 위생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 뭐 부족하죠. 네. 그리고 평소 때 방어력을 좀 키웁시다. 겨울에도 열심히 운동하고 물도 좀 자주 하고 자주 가까이 하고 자주 씻고 목욕도 자주 하고 손발도 자주 씻고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방어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는 뭐 노로바이러스가 됐든 로타바이러스가 됐든 일시적인 식중독으로 이렇게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그 바이러스나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 증상 때문에 죽는 거지. 그러니까 평소에 체력을 키웁시다. 네, 알겠습니다. 명의 두 분도 조심하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앞서 냉장고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특히 육류나 생선은 하루 이틀 안에 섭취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냉장고도 3주에 한 번은 소독을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행주에다가 이 소금이나 소주를 좀 묻혀서 닦으면 살균 이 소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신선하고 영양 많은 음식 가득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삼양제넥스에서 올리고당 세트를, 날마다 챙기는 건강의 힘 호호 날마다 견과에서 차와 견과류 세트를 드립니다.